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사 법령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 지금 이제 이 상품성 평가는 지금 2, 3회 강의를 했으니까 내년에 해도 될 겁니다. 상품성 평가는 이대로 가서 나가니까. 상품성 평가는 1, 2, 3, 예, 3회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상품성 평가와 상품성 평가를 간단하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도를 나갈까? 이제 4회입니다. 12월 31일이고요. 이 상품성 평가가 경매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이렇게 두 번이나 하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는데 상품성 평가를 간단하게 보지만 무조건 봐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9회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상품성 경매사를 따고 나면요, 상품성 평가, 아까 전에 앞 시간에 있는 법률 그리고 유통론 이 세 가지로 하면은 2차 모의고사까지 모의경매까지 끝나면은 저기서 산지 경매사는 1차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3월 20일 날 경매사를 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수시포도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의경매나 포준경매 거래 단위 수시포가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25문제에서 어딘가. 그 다음에 수산물, 수산특산물의 품질 인정 1문제,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 단위 이제 등급고객, 사장의 등급고객 일까지 여기서 3문제 이상 나옵니다. 벌써 5, 6문제가 된 겁니다. 등급고객이 북어, 생굴, 멸치젓, 새우젓, 감미역, 바지락, 고막, 냉동 오징어, 굴비, 마른 굴비 36페이지에 있는 등급고객이 3문제 나옵니다. 36페이지. 다른 거는 그것도 아니지만 36페이지에 있는 등급고객이 3문제. 그 다음에 전통식품 1문제. 놀까 말까지만 그렇습니다. 6장의 소금, 식용 같은 염장품, 혼적품, 온도, TTD 곡선이 5문제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라이프 사이클까지 독인데 역시 통조림까지 해가지고 역시 한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25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햅습, 해자드 어나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1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기능식품 분류 9장이 1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류검사, 간등검사, 정밀검사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렵고요. 따지고 암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간등검사 중 합불 판정 및 정밀검사 수분 기준이 있고요. 이쪽에 10장, 11장이 3문제에서 5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 법률 및 시행령, 시행구칙 별표 가진금 여기가 이제 경매사 법령하고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론에도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1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문제. 그 다음 13장의 수산물의 성분, 신선도 측정 방법 여기서 한 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 정밀검사 1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종류별 특징 1문제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사 응용 기출 문제 있고요. 경매사 적중 예상 문제 있고요. 18장 제1회 산지 경매사 기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성 평가 기출 추가, 상품성 평가 기출 50문제가 있고요. 20회장은 2020년 18회 군내 경매사 산업인력 경매사 기출 75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식품공정이 2문제 어렵게 나옵니다. 틀리는데 6 나옵니다. 틀립니다. 21장 398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인가 될 겁니다. 페이지는 한 페이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상품성 평가를 앞으로 제가 할 때는 처음에 모의경매는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할 것이고, 모의경매는 군내 경매사와 산지 경매사가 2차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는데 그 산지 경매사 2차가 굉장히 그 어류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해조류 같은 게 우리가 모르는 거 저도 가는 거 모르더라고. 저는 그 정도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다시 저는 그 시험을 봅니다. 근데 2차를 보러 가니까 그 제 후배들이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4문제 어류 중에서 3문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산업인력공단의 그 경매사는 어류 종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그 캬하면서 그 하면 거의 다 90% 이상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사는 1차 객관식, 2차 모의 경매입니다. 자, 이걸 하면서 바로 모의 경매도 제 책을 우리나라 유일한 책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 빨리 좀 그 다시 이제 고정을 잡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희 치면은 모의 경매 치면은 다 있습니다. 그 시험용식으로 강의를 한 6, 70개를 올려놨을 겁니다. 그쪽 파트도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것은 등급 구경 10가지 하고, 그 다음 간능거사 정밀검사, 그 다음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뭐 이렇게 그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이라든지 식품 공정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3부서 평가를 볼 때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들어갔다가 거꾸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내용이 잡힙니다. 그만큼 3부서 평가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3부서 평가가 아차하면은 가락이 노는 게 여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저도 이게 수분사 쪽에 2016년도 수분사를 따고 그때부터 책이 없고 없어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를 계속 했잖아요. 5, 6년이 됐는데도 가장 어려운 데가 수산물 분지관리사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책부터 이경희 교수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교수 책까지 다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합격시킬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예,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책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했는데도 돌았으면 헷가닥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수산부류의 산지 경매사는 3부선 평가 이쪽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등급 고객을 다른 것보다도 등급 고객 이거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봐야 됩니다. 자, 등급 고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보여드릴게요. 10가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10가지 국민수산분질관리원장이 수산부류에 또는 산지경매사에 10가지 등급 고객 기준이 있습니다. 북어 등급 고객이 있습니다. 이 36페이지입니다. 등급 고객.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또 설명하면서 어디 출제가 어디에 많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등급 고객 이거는 2문제에서 3문제, 4문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10가지만 남기면은 3문제는 맞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작게 넣어도 2문제, 많이 넣으면 4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북어 등급 고객 이걸 정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간능검사에 또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요. 북어 등급 고객을 볼 때도 항목은 한 마리의 크기, 전장 cm, 다른 크기의 것의 혼입률, 색택, 공통고객, 항목이 4가지로 나누는구나. 공통고객 안에도 또 4가지가 있네.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은 특산 보통입니다. 여자 등급 판정의 10가지는 수입자나 생산자나 보관업자나 유통업자가 지켜야 될 겁니다. 가공업자가.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북어의 등급 고객은 특상 보통이다 보니까 한 마리 크기는 특 40, 상 30, 보통 30 이상 cm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크기의 혼입률은 특은 0, 그 다음에 상은 10 이하, 보통은 30 이하입니다. 색택은 우락, 양호, 보통입니다. 공통고객은 1. 행태 및 크기가 균일하여야 한다. 2. 고유한 항미를 가지고 다른 냄새가 없어야 한다. 3.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한다. 4. 수분이
20% 이하여야 한다. 이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고 감을 익히고 적어 보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저도 내년에는 수산부로 경매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산부로 경매사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산지 경매사는 제가 2차에서 합격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예. 되고 나면 시험 못 보니까 산지 경매사 1위니까 2위까지는 봐야만이 제자가 그 시간 감이라든지 이런 걸 될 겁니다. 내년 1차도 다시 다 봅니다. 저는 자격이 다 안 봐도 되는 자격이 있어도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를 저는 책에 대해서 이제 제자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산지 경매사든 경매사 책 저밖에 없습니다. 강의 제대로 한 사람 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이때가 제가 공무에 있다 보니까 책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직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월급쟁이가 내년 1월 중순이 되면 끝납니다. 제가 월급 그거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그만두고 학원 강의도 이제 1월 초부터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밟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무료봉사를 하면서 약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제가 학원 강의라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그게 유료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 강의가 유료화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책을 가능하면은 출판사에 의논해가지고 필요하면은 구매해가지고 강의 들으십시오. 경매사와 산지 경매사는 학원에서 아직 개설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하지만 강의를 많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이 제 책 제자니까 425페이지라도 10시간만이라도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생각 좀 많이 해가지고 합격을 하시는 방향을 하십시오. 2021년은 소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등급 구경만 소개하고 마치고 제가 상부선 평가와 수산부로 경매사 유통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입니다. 법령. 오늘도 작업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산부로 여기 지금 작업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넘기고 유통론입니다. 농수산물 유통론을 넘기고 보니까 425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31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막 줄이고 했는데 유통 이론을 많이 잡아였습니다. 제 경제학 책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대학 교재에 제가 보고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 이론을 좀 많이 였습니다. 그리고 카타골리 킬러라든지 소매상, 도매상 같은 거 유행이라든지 유통론 이론을 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출문제하고 했지만 이론을 보완하면서 유통론도 역시 3단 논법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문법을 3단 논법으로 강의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상부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감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 유통론입니다. 상부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법률과 유통론도 제가 간간히 하면서 감을 익힐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 2021년